실손 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합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실손보험이라고도 부르고 실비보험 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실제 이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이제 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고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거죠. 요게 차이인데, 보통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소득 수준 하고 뭐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막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잘 살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그죠? 못 살면 보험료가 좀 낮고 뭐 이런 식인데, 실손 의료보험은 약간 좀 달라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런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 뭐예요? 이 대수의 법칙은 그 한마디로 우연한 일도 이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켜보면 일정한 그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이거든요. 우연한 일인데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이게 우연한 일이라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많은 사례를 좀 보면 일정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 주사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던지면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주사위를 이게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면 사실은 각 숫자가 나오는 횟수가 좀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결국 관찰 횟수를 계속 늘려가면 이게 일정한 어떤 발생 확률을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사위 던지기뿐만 아니라 뭐 이게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던지면 어찌됐건 앞뒤 앞뒤 앞앞 뒤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결국엔 앞도 50%, 뒤도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이걸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떤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런 발생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수 전체 국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관찰하게 되면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험사에서 활용하는 거죠. 일단 보험금하고 뭐 보험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발생 확률을 구해다가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사망보험이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사실은 뭐 몇 살쯤에 몇 %로 확률로 이제 사망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이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쭉 관찰해 봤더니 전체 인구 중에서 몇 %의 사람들이 몇 살쯤에 돌아가시게 되더라. 뭐 이런 확률을 이제 구해내는 거죠. 우리가 중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보장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이와 달리 잘 알려져 있는 정액형 보험은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암보험이 대표적인 정액형 보험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병원 치료받고 받는 영수증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크게 이제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뭐 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일단 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좀 유명한 게 뭐 일단 뭐 상급 병실 요 차액, 그리고 뭐 선택 진료비,
그리고 또 뭐 MRI 촬영비, 초음파 뭐 이런 게 다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죠? 그럼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게 뭐냐? 바로 요 이제 급여 부분, 요 급여 부분에서 공단 부담금 빼고, 공단 부담금 빼고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을 합친 걸 실손 의료보험에서 이제 보장하는 거죠. 요 두 부분 합친 금액에서 일단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 자기 부담금 빼고 남은 금액을 이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요? 그건 또 뭐예요? 자기 부담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실손 의료보험 중에서 90% 보장하는 이제 선택형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80% 보장받는 표준형도 있긴 한데 일단 90% 선택형 가입자다. 근데 이 사람이 입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입원비의 10%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예요. 입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 그럼 90%인 90만 원은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 나머지 10%인 10만 원은 자기가 내는 거죠. 요걸 자기 부담금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 입원 말고 뭐 통원 치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외래로 이제 뭐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또 처방 조제비로 한 8,000원 정도 이런 걸 이제 본인이 직접 내게 되거든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자기 부담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00%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 뭐 자기 부담금은 있는 거네요? 예. 근데 그냥 다 보장해 주지 굳이 복잡하게 뭐하러 이런 자기 부담금을 설정한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게 이제 과잉 진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건데 일단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엔 너무 쉽게 진료 받으니까 의료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요걸 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기 부담금 제도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 2009년 10월부터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이게 도입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약관이 딱 똑같이 정해져 버렸거든요. 보험사별로 다. 그전에는 이제 의료비를 100% 전액 보장도 했었어요. 근데 2009년 10월부터 자기 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그러다가 그 80% 보장하는 뭐 표준형도 나오고 90% 보장하는 선택형도 나오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본인이 가입 시 이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요게 또 2015년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비급여 부분은 표준형이든 선택형이든 80%만 보장하라 뭐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자기 부담금 비율이 결국에 올라간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 이제 자꾸 막 과잉 진료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자꾸 자기 부담금을 올려서 과잉 진료를 좀 막고자 뭐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거죠. 실손 의료보험은 크게 4가지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원 보장에 해당하는 질병 입원, 상해 입원, 통원 보장에 해당하는 질병 통원, 상해 통원이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4가지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4가지 모두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입원 보장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입원실 비용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통원 보장은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검사료, 수술료, 처방 조제비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이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라든지 약국에서 구입한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 안경 구입 비용 등은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쭉 열거해 놓고 요것들 외에는 포괄적으로 모두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일반 암보험 있잖아요. 이 암보험과 같은 이 정액형 보험들은 열거주의예요, 열거주의. 그러니까 보상하는 항목을 딱 열거해 놓고 그것들만 보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실손 의료보험에선 뭐 건강검진 이런 거나 뭐 예방접종 또 호르몬 투여 보신용으로 막 투약하는 거 물론 이런 것도 뭐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콘택트 렌즈, 뭐 보청기, 목발 이런 것도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예? 뭐 지방 흡입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예. 안 돼요? 왜요? 고치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암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암에 걸린다면 둘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보상 가능해요. 네. 실손 의료보험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 암보험도 암에 걸린 거니까 보상 받는 거죠. 다만 실손 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모두 이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각 보험사에서 이제 나누어 보상하게 돼요. 이런 걸 이제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지를 않잖아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딱 한 군데 회사에서만 가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여러 개, 2개 이상 이렇게 가입했다. 아니다, 2개 가입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보장 한도가 같은데 2개 딱 가입했다. 근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군데 자동차 회사에서 딱 각각 500만 원씩 보상받는 식인 거죠.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장 한도랑 보험회사 부담 비율대로 나중에 이제 다 계산해 가지고 각각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 곳에 가입할 필요 없이 딱 한 군데에만 가입해야겠네요? 그렇죠. 여러 개 이제 중복 가입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니까 딱 하나만 가입하는 게 좋아요. 혹시 그 자기가 실손보험 이제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또 혹은 뭐 몇 개 가입했는지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조회해 보면 돼요. 어디서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면 이게 딱 조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이따가 한번 조회해 보세요.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 실손 의료보험 가입 전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모 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량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보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은 잊지 말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재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 의약품은 보상하지 않으나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치료 목적상 소견을 받아서 검사한 비용은 보상 가능합니다. 넷째, 고령자의 경우 노후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을 최대 7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한 노후실손 의료보험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경우에도 노후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재가입 시점의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가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실손 의료보험은요, 한 15년마다 가입자에게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이제 다시 가입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재가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15년마다 재가입 시점이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출시된 실손 의료보험으로 재가입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거절되면 원래 가입돼 있던 그 동일한 상품으로 또 재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갱신은 뭐예요? 갱신하는 건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미 있던 걸 이게 새롭게 고쳐가지고 좀 뭐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손 의료보험도 갱신형 상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정 주기별로
보험료가 계속 변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늘거나 뭐 의료 수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손해율이 변동하거나 하면 매년 이제 보험료가 이제 변동할 수 있거든요. 이때 뭐 보장 내용은 그대로 이제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갱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입하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오르겠네요? 그렇죠. 예.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자꾸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이제 오르는 시기인 거예요. 참고로 이게 손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를 만약에 100을 걷었다. 근데 보험금이 90이 나갔다. 라고 하면 사실은 보험회사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보험료 100을 걷었는데 보험금은 130이 나갔다.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율이 오르게 되면 따라서 보험료도 오르는 구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손해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 갱신하고 재가입 요게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갱신은 가입자가 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가입은 가입자가 별도로 좀 청약을 따로 신청해야지만이 재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단독형과 특약형 실손보험 차이는 뭐예요? 오늘 좀 질문이 많으시네요. 이 단독형은 이게 다른 보장 없이 그냥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걸 말하는 거고, 특약형은 실손의료보험을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거기에 이제 특약들이 막 달려요. 그 중에 실손의료 특약을 이제 추가로 집어넣어서 이제 가입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특약형 실손보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이제 가입한 이제 다른 보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다른 보장은 필요 없어, 요것만 그냥 실손의료 특약만 필요해 라고 한다면 단독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게 이제 유리한 거고요. 기존에 따로 난 가입한 보험이 별로 없어, 어차피 다른 보장들도 많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뭐 사망이나 장애 이런 보장들도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특약 형태로 이제 가입하는 게 나은 거죠.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단독형 실손보험은 다른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만 딱 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특약형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우리 속담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인다는 얘기죠. 이를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보험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